파는 게 아니라 훈련받았고 인증받은 벤더다라는 거를 들고 다니고 저기 사진도 있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진짜 빅이슈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빅이슈가 책임져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파는 거고요. 제일 오른쪽은 이거는 이제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실질적으로 영화는 있는데 PPL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걸 이제 프로모션 잘하는 거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킥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는 아프로텍이라는 어프로프리에이트에서 앞으로하고 테크니컬한 그 솔루션이다 그래가지고 테크를 떼서 아프로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킥스타트가 현재 이름이 바뀌었어요. 닉문하고 마틴 피셔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한 데인데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진흙물을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흙탕을 퍼먹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농업을 못 지어요. 케냐 같은 경우는 자기 땅 공동체의 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펌프를 사려고 하면은 한 사람의 1년 동안 벌 수 있는 소득, 연봉만큼이 보통 펌프의 가격이에요. 뭐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펌프들이죠.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그냥 딱 보니까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선진국형 모터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얘는 250m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막 이런 엄청난 거대하고 거기에 석유를 넣어서 이걸 돌리는 모터인데 잘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석유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싼 거라는 걸 깨닫고서 이 사람들이 수도 펌프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 20m만 파면 물이 있다. 케냐는. 그래서 20m에서 물을 퍼올 수 있는 수동 펌프를 개발해요. 3분의 1 가격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46,000개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약 10년 동안. 그리고 46,000개가 팔리고 끝났으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35,000개가 넘는 소기업이 생겨나요. 소기업이 뭐냐? 물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물을 팔 수 있잖아요. 아주 싼 가격이더라고요. 물을 못 팔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작은 농사를 시작해요. 씨앗을 얻어다가 NGO가 씨앗은 다 주거든요. 씨앗을 얻어다가 배추를 뿌리고 상추를 뿌리고 해서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하고요. 동물을 기를 수 있게 돼요. 인간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동물한테도 물을 못 줬는데 이렇게 염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불어나서 하나의 한 대여섯 명짜리 소기업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것만 펌프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어요. 제가 이 뒤에다가 써놨는데 서비스 영역 보시면 펌프, 벽돌 제조기, 지푸라기 기계, 직조기 이런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기계에서 뽑아낸 벽돌 너무 비싸더라는 거죠. 기계 때문에. 근데 얘네가 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벽돌 찍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름을 갖다 놓고 그냥 벽돌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 기계를 만들어 팔았더니 사실 그거 갖고 장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집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흙으로 대충 해놓고 살았는데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거 생활이 바뀌니까 병이 덜 걸리고요. 물이 공급되니까 병이 덜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소기업들이 점차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케냐가 거의 나이로비 근처와 그 근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엔이 한 일보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냐 국내 총생산의 0.5%를 수입을 창출하게 돼요. 그리고 해당 농민들에게 소득이 10배 이상의 보통 증가하게 돼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아프리카에도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활과 고용이 지속 가능한데 무조건 초점을 맞춰요. 여기에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경영 전략을 보시면 해당 지역에 맞는 기술과 기계, 그리고 지역 및 국제 NGO와의 협력, 소기업 설립 촉진 및 지원. 사실 얘네가 아직 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워낙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돈 주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뭐 그 크레딧이나 이런 데랑 연결을 해갖고 해주다 보니까 약간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NGO나 이런 데에서 흔쾌히 자기네 예산을 나눠서 쓰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마지막 사례인데요. 여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시네팝이라는 사례입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는 약간 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몇 살일까요? 서른 살 아직 안 됐습니다. 29살부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저는 한 40살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청년 사회적 기업가에서 이제 상을 받은 분이에요. 굉장히 추앙받는 분이에요. 청년 사회적 기업가에서 27살에 이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분은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간략한 소개를 써놨는데, 뉴욕 필름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멕시코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보니까 당연히 필름 아카데미를 졸업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까지 됐는데, 뭔가 여기는 영화 자체를 보여주는 건 떠나서 볼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화를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문화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그 영화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일념하에서 이걸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멕시코는 90%의 국민이 영화를 볼 수 없는 소득 수준이에요. 근데 그 중에 2007년에 약 25만 명에게 영화를 보여주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에서 25만이 봤다 이러면 꽤 성공한 중방 영화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보여줘야 되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영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에요. 스냅팝은 어떻게 하냐면 멕시코에는 널따른 광장도 많고요. 사람들의 유휴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에 두 번째나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런 광장에다가 에어스크린이라고 해서 스크린을 올려요. 굉장히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 특허를 받았는데 공기를 쏴갖고 스크린을 세우고 그걸 다음 설치하는 거예요. 원래 무대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퀄리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